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로 마음이 답답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네요. 남편은 오랫동안 지병으로 싸우다가 3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싸워온 남편을 보면서 저렇게 힘들 거면 차라리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혼자서 살 생각을 하니 참 막막하기도 했고요. 막상 이렇게 혼자가 되니 생각보다 마음이 많이 쓸쓸한 것 같습니다. 요즘 혼자 사는 여자들이 손가락질 받는 세상도 아니고 주변을 보더라도 흔하지만 제 직장이 변변치 않아서인지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더군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점이 많고 힘든 것만큼은 변함이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처음보다 더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월급으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요즘에 유행하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가게라도 하나 해보려고 준비했었는데 그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아둔 돈까지 사기당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사기당하기 좋은 세상이더라고요. 경찰에도 신고해보고 법원에도 여러 번 갔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와버리니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놈의 계약서가 뭔지 계약서 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오히려 저를 멍청한 사람으로 취급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차근차근 돈을 모으면서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댁에는 시동생이 한 명 있는데 남편 떠나고서 남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동생은 집 주변에 있는 작은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나이는 좀 많은 편이지만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고 1년 전에 애인과 헤어지면서 실연의 고통을 겪더니 아직까지 새 여자친구는 없는 상태고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니 얼마나 슬픈지 모른다며 저에게도 많이 하소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시동생이 저희 집에 와서 저에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장난인지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는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을 진지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형수님 모시면서 부부로 살면 안 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하길래 저는 장난치지 말라며 단칼에 말을 잘랐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제 남편이 죽었지만 남편의 동생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동생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정말 진심이었는지 조카랑 사이도 좋고 잘 키울 수 있다면서 그래도 조카만 키우기는 좀 그러니까 해도 딱 한 명만 더 가지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는 자기가 잘 이야기할 테니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고 사실 그 말이 아주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어요. 충분히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같이 가족으로 생활을 하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심지어 장난스럽게 말해도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진심으로 저한테 말하길래 더 놀랐습니다. 그런 대화를 처음으로 나눈 지 며칠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다시 만나서 얘기해보니 이번에는 더 진지했습니다. 형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홀로 남겨진 저를 보면서 많은 연민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러 방면에서 많이 도와줬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에게 의지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랑의 불길이 붙으면서 제가 무척 사랑스러워 보였다고 하네요. 부끄러운 일도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떠벌릴 일은 아닌 듯해서 생각을 지어보려 애도 쓰고 감히 형수를 넘본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 생각이 계속 떠나질 않았다면서 자기도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좋아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라며 떠나간 형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이제 저만 있다면 아주 행복할 것 같다는 말도 했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시동생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정리도 안 되고
아직은 새로운 남자가 필요하다는 생각까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위험한 행동이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고는 시동생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그 뒤로도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좋아한다고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할 때마다 저 또한 마음이 조금씩 열려갔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나 싶으니까 답답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제 자식을 계속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무엇보다 저도 쓸쓸한 마음에 기댈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여자이기에 자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제 삶이 힘들어서인지 한 번씩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이 그렇더군요. 아무리 사람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 남편 기일에 아이를 데리고 반년 만에 시댁에 갔습니다. 일 끝나고 저녁 늦게 도착해서는 시어머니께서 차려놓은 제사상으로 제사를 지내고 시댁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냐, 별일 없냐는 등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눴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그때처럼 무거웠습니다. 간단하게 술을 조금씩 먹다 보니 어느 정도 취기가 올랐는지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먼저 들어가셨고 시아버지께서는 오랜만에 기분 좋아 보이는 시동생과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된 며느리가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젊은 사람들끼리 나가서 한 잔 더 하고 오라며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조금 불편한 시동생과 집 근처에 작은 맥주 가게로 갔습니다. 어느 정도 술 기운도 있고 약간 어두컴컴한 조명의 슬슬 분위기가 무르익자 시동생은 자신이 형님의 대를 이어 저와 함께하고 싶은 어리석은 생각이 자꾸 든다며 다시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확고하다면서 형수님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도 나이 먹고 부끄럽지만 제가 싫다 하면 절 깨끗이 포기한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평소 저를 따뜻하게 존대하던 그는 돌연말을 놓았고 그 낯설음이 저도 싫지 않았는데 그 순간은 심장이 쿵쾅거릴 만큼 떨리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어느덧 핑크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우리는 결국 서로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둘 다 술이 많이 취한 날이라 그날 결국 사고가 터져버렸습니다. 맥주 가게를 나와 갑작스럽게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된 것인데 생각해보면 아찔한 실수였지만 아마도 그게 사랑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시동생도 저도 이성을 잃을 만큼 마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수라고 말하기도 어렵겠죠. 그날 밤 시동생과 저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군요. 오랫동안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자신의 형님이자 저의 남편 생각이 서로 많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간들이 어찌나 지옥 같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먼저 하늘나라로 간 게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모두가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떠나고 나니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서로 그런 생각에 잠겨서 한동안 눈물을 흘린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날 운전하며 집으로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그와의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관계를 저도 모르게 즐기고 있었고 그리고 며칠 후 저녁을 같이 먹으며 많은 얘기를 했어요. 시동생은 지금 당장 같이 사는 게 부담스럽다면 저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결혼식이 부담스럽다면 결혼식은 안 해도 된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아직도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더 큰 저를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그에게 점점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 몰래 만나서 술도 함께 마시고 영화도 보러 가고 공원 산책도 가고 아이를 데리고 주말에는 낚시도 갔습니다. 아주 평범한 데이트도 하면서 솔직하게 그 후로 잠자리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시동생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 맞아도 되냐며 행복해했습니다. 마법에 걸린 것처럼 좋더라고요.
그가 하는 말이 그렇게 저와 함께 지내면서 세상을 얻은 것 같다는 말도 해주더군요. 형님이 떠난 빈자리를 이렇게나마 채울 수 있어서 오히려 자신은 행복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시동생이 반지를 건네며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는 이상하리만큼 저와의 관계에 대해 신념에 찬 확신이 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씩 하는데 시동생은 저를 전혀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저만 있으면 앞으로의 삶을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다는 듯이 저를 좋아하고 아껴주는데 왜 그렇게까지 저를 좋아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만큼 저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가슴이 벅차고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더군요.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친하게 같이 놀러 다니며 허물없이 지내는 그저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시동생과 함께 결혼해서 사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이 고민이 되네요. 이제 저는 어찌 해야 할까요? 아이를 생각하자면 꼭 새로운 남자를 만나야 할 것 같은데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보다 저를 이렇게나 좋아하는 시동생을 만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사랑의 감정이 죄일까요? 작은 빌라에 조카랑 둘이 살면서 불편하지는 않는지 전기가 나가지 않았는지 여자 혼자 산다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지 시동생은 참으로 자상하게 살뜰히 저희를 챙겨주었습니다. 어쩔 때는 남편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제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더 시동생의 행동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한 번씩은 저보다 먼저 퇴근하고 저희 집과 회사도 가깝고 하니 저보다도 먼저 도착해서는 아이를 챙겨주면서 이것저것 합니다. 어느 날은 청소기를 다 돌려놓고 어느 날은 빨래를 해놓고 어느 날은 욕실 청소를 해놓고 음식만 할 줄 몰라서 안 하는데 요즘은 아이가 끝나는 시간 맞춰 데리고 오는 것도 도맡아서 합니다. 그러다가 퇴근하고 들어서는 저를 보며 씩 웃고는 아이랑 놀아주며 텔레비전을 봅니다. 아무리 상상해보지 않으려 해도 그와의 결혼 생활은 그의 이런저런 아기자기한 배려들로 늘 안락하고 따뜻할 것만 같은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우울해지는 것 같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많이 흔들리고 마음의 결정을 내려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한 남편도 좀 미워졌습니다. 남편은 없는 살림이었지만 몸 하나는 건강하다며 저와 우리 가족만큼은 꼭 행복하게 해준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제 삶이 총체적으로 혼돈에 빠져버린 듯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처음엔 지나가는 바람이고 내 욕망이다 싶어 마음을 닫으려고만 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안 나올 것 같은 막장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시동생을 남자로 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눈에 더 밟혔고 엄마로서 부끄러운 짓이라 생각이 되기도 했거든요. 아이의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었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 많이 들었고 그것도 아이 아빠의 친동생과의 관계를 나중에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여줄지 벌써부터 머릿속이 하얘지기만 했지만 이상하리만큼 심장은 두근거려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욱 요동치고 지금 이 관계의 끝이 어딜지 결과가 무엇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한번 끝까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렇게 절망 속에만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절망 속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남들은 바람도 잘 피우고 살던데 저라고 그런 연애하지 말란 법 있나요? 아이와 남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고민이 됐지만 그를 만나면 자꾸 행복해집니다.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기 쉽지 않고 지금 제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안 좋은 말이라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의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